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2월 13일 오후 3시 47분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반응을 내어놓았습니다. 오늘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여론조사 방식의 단일화를 제안한 데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만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서울 송파구 한 호텔에서 마이크 펜스 전 미국 부통령과 면담을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서 한 이야기입니다. 안철수 후보가 정권 교체를 위한 대의 차원에서 제안하신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한다. 그러면서 단일화 방식, 즉 역선택을 허용하는 여론조사 방식에 대해서는 아쉬운 점이 있다고 했는데, 기자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이 아쉬우냐라고 물었더니 자세한 답변은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안 후보와 직접 만날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다 드렸다라면서 말을 아꼈습니다. 그에 앞서 국민의힘 선대본부 이양수 수석 대변인은 입장문을 냈습니다. 안 후보가 밝힌 야권 통합 원칙은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국민적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서 긍정평가한다. 국민 경선이라 지칭하여 제안한 방식은 정권 교체를 원하는 국민적 요구에 오히려 역행할 위험을 안고 있다. 윤 후보와 안 후보 간 지지율 격차가 큰 상태에서 정권 교체를 바라지 않는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의 농간에 넘어가 야권 분열책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안철수, 윤석열 두 사람 양쪽의 이야기를 이제 종합을 하면은 공통점이 하나 딱 나옵니다. 정권 교체라는 대의를 위해서 단일화는 해야 한다에 대해서 합의를 한 겁니다. 다른 것은 어떻게 단일화를 이룰 것이냐, 그 방법이 다를 뿐입니다. 그 방법은 윤석열 후보 측에서 원하는 단판, 그리고 안철수 쪽에서 원하는 여론조사, 그럼 중간선은 없느냐? 그럼 여론조사를 역선택 방지를 하는 그런 여론조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그 문제는 정권 교체를 원하는 사람에게 물어보자. 정권 교체를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 묻는 것은 이거는 적의 눈치를 보는 것이다. 우리 편에게 물어봐야 될 것 아니냐. 그래, 그렇게 해야 우리 편 대표 선수를 뽑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다면은 정권 교체를 원한다는 사람을 상대로 해서 여론조사를 하자. 이렇게 역제안을 할 수도 있겠죠. 또는 정권 교체를 원하는 사람을 한 그룹으로 해가지고 여론조사를 하고 일반 여론조사를 하고 두 개를 합산해서 평균을 내자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다만 윤석열 후보가 하나 정확하게 짚은 것은 안철수 후보와 생각이 같다.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단일화를 해야 한다. 이게 대의다. 이렇게 딱 정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남은 것은 단일화 방식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 실무자들끼리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서 시간을 좀 끌어보자 하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오늘 발표된 새 여론조사는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약간 오르고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약간 떨어졌습니다. 그 원인으로서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 적폐 수사를 통해서 정치 보복을 하려고 한다. 이렇게 공세를 펴니까 그동안에 좀 소원해졌던 친문 세력과 이재명 세력이 다시 한 덩어리가 된 것 아니냐. 그게 여론조사에 반영된 것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한편 오늘은 또 홍준표 의원과 이준석 당대표가 대구에 가서 윤석열 후보를 찍어달라는 호소를 하면서 지금 거리를 누비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은 투표일로 다가가면서 좌우 양쪽이 결집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람도 이제 결집을 해야 되는데, 윤석열 후보가 그동안 밖으로 튀던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국민의힘 중심으로 결속을 했는데, 이제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만 남았습니다. 이런 큰 흐름 속에서 안철수 후보가 오늘 단일화를 먼저 꺼낸 것은 잘한 겁니다. 이제 목표는 합의가 되었어요. 이제 방법만 협상을 통해서 결정을 하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윤석열 후보가 상당히 슬기롭게 정리를 했습니다. 정권 교체를 목표로 한 단일화 제의를 안철수 후보가 해 주셔서 감사하다. 그러나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여론조사 방식에 대해서는 재고를 한번 해보자,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론의 반향은 안철수 후보에게 매우 비판적입니다. 그런 역선택을 기대하는 방식으로 어떻게 정권 교체를 이룰 수 있겠느냐. 이재명, 문재인, 민주당 세력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런 여론조사를 통해서 자신보다 지금 4배, 5배 더 많이 나오고 있는 윤석열을 꺾겠다는 게 이게 꼼수 아니냐. 이런 여론의 폭발적인 분노가 지금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을 떨어뜨린 만큼 그게 윤석열 쪽으로 갈지도 모릅니다. 안철수로서도 오늘 그 여론조사 방식까지 딱 자기가 특정을 해가지고 이것 아니면 안 된다는 식으로 던진 것은 본인의 실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은 윤석열 후보 쪽에서의 대응이 상당히 저는 합리적이고 느긋합니다. 윤석열 후보가 좀 느긋한 사람이죠. 그런 채취를 느끼게 하니까 일단 합의는 됐습니다. 무슨 합의는 됐느냐? 정권 교체를 위한 단일화에는 합의가 됐습니다. 이제 방식만 다를 뿐입니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먼저 단일화를 요구를 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이 단일화를 다시 물리기가 힘듭니다. 따라서 윤석열 후보가 느긋하게, 그러나 이제는 자신감을 갖고 슬기로운 대안을 내면서 고민하면서 또한 인간적으로 안철수 후보를 설득하는 그런 노력을 해가지고 어찌되었든 안철수, 윤석열 두 사람의 근사한 단일화가 이루어지고 그 여세를 몰아가지고 3월 9일에서 압도적으로 이기는 쪽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실은 기분 좋은 날입니다. 단일화에 안철수, 윤석열 두 사람이 단일화에 합의를 한 날입니다. 그렇다면 그 방식에 대한 합의야 얼마든지 가슴을 열면은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 가능한 것 중에 가장 실용적인 것은 안철수 후보가 자신의 지지율이 7%, 8%라는 이 현실을 받아들이고 윤석열 후보와 함께 공동정부를 만들든지 어떻게 하면 역할 분담을 하든지 해가지고 새로운 정부 구성에 참여하는 것이죠. 그게 책임 총리든지 아니면은 과학 교육을 전담하는 강한 부총리급 장관이든지 어느 쪽이든지 안철수 후보는 공직 경험을 해야 앞으로 더 클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